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제가 유력 인사들을 컨설팅하는 컨설팅 일을 오래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인들 중에서 회사의 중역인데 PT 해야 할 일이 있다고 PT 하는 것 좀 지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부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지영 끼노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회 초년생도 있을 거고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일하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데 번아웃이 온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인간관계 이런 고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상담을 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게시판에 올렸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상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직장 동료 중에 남한테 상처받을까봐 늘 조심조심하고 저한테 의지해서 잘 챙겨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본인의 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자기 방어가 워낙에 큰 친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살자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결론 내리고 앞으로 조심하자 생각하며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말도 조심조심 착한 말투로 하는데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사람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선 긋는 게 내가 너무 속이 좁고 아량이 부족한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사회생활 할 때 일은 괜찮아. 일은 원래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이거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지금 다 고개 끄덕이고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내가 뒤통수 맞았다. 속상하죠. 막 분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승자가 되는 방법은 그걸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서 그거를 응징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사람을 또 잘 보고 내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구나. 약해 보이고 뭔가 힘든 것 같아서 나는 굉장히 좋은 선의를 갖고 도와주고 항상 챙겨줬는데 일에 잘못된 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너무 속상하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진단을 내시고 방법을 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거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자기 방어하느라고 그랬을 텐데 내가 옹졸했나? 자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책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적절한 자기 반성일 수도 있고 성찰하는 거, 되돌아보는 걸 수도 있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결국 남의 문제로 벌어진 나의 피해인데 나의 문제였나? 이렇게 자책하는 건 그거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쟤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뒀다가 내가 그래도 선배인데 내가 더 아량이 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는 너무 시간을 급하게 갖지 말고 시간과 거리를 좀 두고 천천히 다가가고 천천히 멀어지고 천천히 바라보는 그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팟캐스트를 가끔 볼 때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정색 드레스를 사고 싶어서 백화점에 갈 때 제일 친한 친구를 같이 가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같이 간 친구가 이러더래요. 또 검정 드레스를 사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친한 친구가 그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꼭 악의적인 게 아니라 너 검정 옷 너무 많아. 다른 색 사. 이런 뜻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정리했대요. 왜 정리했냐면 힌트 오브 젤러시라고 표현했어요. 힌트 오브 젤러시. 친한 친구 간에도 조금만 질투가 느껴져도 정리한다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글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작가 박완서 선생님의 남옥이라는 책 중에 남의 불행을 고명 삼아야 더욱 만나고 고소한 나의 행복. 제가 책을 읽다가 책 페이지를 탁 덮었어요. 이게 작가죠. 그 인간의 본성,
뼛속까지 해부해서 그 본성을 끄집어내는 그 말이 결국은 우리 모두 인간의 어떤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도 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고 본성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뒤돌아봐서 반성하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좋은 사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끼누들은 반성은 하되 자책은 하지 말고 자괴감 같은 것까지 느끼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질문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40대 중반이라고 하시는데 학원 강사시래요. 난 50이 가까워오는데 지금까지 난 뭐 했을까 하는 자괴감도 든다. 어떻게 하면은 젊은 세대하고 융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40대 중반. 저희 끼누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도 하세요. 40대 중반. 그리고 저도 그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빨리 시작을 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 40대가 꽃 피우는 시기이기도 하고 좀 늦게 시작한 분들은 위아래에 낀 세대가 돼서 치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다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적 압력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이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께서 은퇴하시고 편찮으시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도전의 시기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60대는 옛날에 60대 같지 않아. 요즘에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60세라면 42살?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생리적 나이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갱년기는 정확히 저희 어머니 세대나 저희 세대나 똑같이 50대 초반부터 와요. 요즘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사람들이 젊어졌으니까 정년을 늦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거부하는 거죠. 이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이해관계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젊어져도 실질적인 사회의 노화 속도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40대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세대예요. 지금 질문하신 분들 학원 원생이 줄어들고 학원의 경쟁이 심하고 난 40인데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40대 나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난 나의 인생은 뭐가 될까?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다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길에서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미래에도 이 산업이 생존할까? 이것도 한번 좀 냉철하게 진단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해왔던 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적성에 맞는 것 중에서 내가 제2의 일을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 40대라는 나이는 냉철해져야 되는 시기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너무 두려움에 짓눌리지 말고 나의 현 상황을 냉철히 진단해보고 그 정확한 진단 하에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에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융합이 애써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서로의 진심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술 한잔하면서 막 취해서 뭐 위하여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들이 어떤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듣는 음악만 들으니까 제가 거기서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보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책 1위부터 10위까지 읽어보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플 구경하기. 뭐 이런 거를 한번 해요.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융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듣는 음악과 문화를 전혀 모르고 내가 그들하고 어떻게 융합할 수 있겠어요? 제가 술 한잔 할까? 뭐 이런 거보다는 그들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자. 내 아들이 사는 세대, 내 후배들이 사는 세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그런 노력을 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목과 융합이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꼭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난 이제까지 뭐 했나 하는 자괴감. 그거 갖지 마세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사신 분이니까 또 이런 고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사셨을 거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그거를 작게 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작아 보이고 내가 없는 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손에 있는 것도 적당한 가치로 정확하게 보시고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고 나 잘했어 한 건 스스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자괴감 같은 건 절대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자괴감 그거 저도 가끔 갖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건설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힘내시기 바라요. 제가 응원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생겨서 다른 일이 생기시면 저희한테도 소식 전해주세요. 오늘 못한 답변은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드린 답변 우리 질문을 하신 끼누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제 기쁨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시간 함께 만들어 보아요. 다음 시간에 봬요.